여러분, 혹시 입술 필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예전에 유행했던 좀 과장되고 티나는 입술, 혹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는 도날드 떡 같은 오리 입술, 이런 모습을 혹시 떠올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2025년에 입술 필러 트렌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2025년 입술 필러 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클림의원의 최호연 원장입니다. 과거에 입술 필러의 주된 목적은 단순히 볼륨을 강조하는 것이었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윗입술에 입꼬리를 많이 올리고 아랫입술엔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필러를 넣어서 통통하고 귀여운 느낌을 많이 했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뀨 입술이라고 부르는 그런 입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미의 기준도 진화했습니다. 한 작년부터는 이런 과장된 입술 모양에서 벗어나서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주는 것이 이제 주요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연예인들 장원영, 민지, 제니 이런 연예인들이 자연스럽고 도톰한 입술이 많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면서 많은 고객들이 이 사진을 들고 오고 또 이런 분들의 입술을 워너비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2025년에 입술 필러 트렌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 맞춤형 시술 그리고 추구미입니다. 예전처럼 특정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얼굴형 그리고 입술 모양에 잘 어울리는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 추구미에 맞춰서 디테일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C자 모양이나 처진 입술은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교정해주고 작은 입술에는 전체적인 볼륨감을 더해주고 그런 식으로 개개인의 맞춤형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얼굴에 비해 입술 길이가 짧은 분들은 입꼬리를 올리기도 하면서 입술 양 끝에 볼륨을 좀 줘서 시각적으로 좀 입술의 길이를 길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한쪽 입술에만 비대칭적으로 볼륨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볼륨을 많이 넣는 그런 섬세한 기술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작년 24년도에는 중안부 축소가 되게 핫한 키워드가 됐었고 입술 필러 역시 인중 축소 효과를 주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형성됐어요. 나이가 들면서 입술이 안쪽으로 말리고 얇아지면서 인중이 길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입술에 전체적인 볼륨을 주고 입술 선에 추가적인 볼륨을 집중해 준다면 훨씬 젊어 보이고 인중도 짧아 보이고 좀 더 귀여워 보이는 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맞춤 시술 방식이 2025년에도 계속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일 인기가 많은 이상적인 입술 장원영 씨, 민지님, 제니님 이런 입술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장원영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단 입술이 도톰하고 입꼬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올라간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아랫입술 볼륨은 윗입술 볼륨에 비해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약 1.1대 1.5 정도의 비율로 탱글탱글한 볼륨감이 보이고 또 윗입술의 산도 뚜렷하게 강조된 것이 특징입니다. 민지님 또한 전체적으로 도톰하고 볼륨감 있는 입술인데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볼륨 비율이 거의 1대1을 이룰 정도로 윗입술 볼륨이 꽤 두꺼운 점이 특징이에요. 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간 듯하고 입술산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점은 장원영님과 비슷하죠. 제니님은 입꼬리가 거의 올라가는 느낌은 없지만 아랫입술 볼륨이 굉장히 넓고 입체감이 있는 자연스러운 입술입니다. 전체적인 입술 라인도 굉장히 뚜렷한 편이고요. 이 세 분의 공통적인 특징처럼 2024년 입술 필러의 트렌드는 개인에 맞춤화된 시술 그리고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러운 입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요. 2025년에도 이러한 트렌드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입술 필러 시술 시 중요한 점은 필러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넣는지 그 용량인데요. 요즘 거의 히알루론산 필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수분감을 유지하고 볼륨을 즉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데 좋으면서 안정성도 높고 부작용도 적은 필러여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 종류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주비덤, 레스틸렌, 벨로테로 같은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클림의원에서는 레스틸렌 키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주비덤이나 벨로테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러 용량은 이제 개인의 입술 공간, 그 변화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연스럽게 조금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용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유지 기간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로 보고 있고요. 뜨거운 것을 많이 마시거나 입술에 압력이 가해지는 행동 등은 유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필러라고 하면 부작용에 대한 염려도 있으실 텐데요. 일반 필러와 비슷하게 부작용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필러 시술 후 염증 방지를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필러 양이 소량이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을 경우에는 처방약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병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술 필러와 함께 고려해 볼 만한 시술은 바로 입꼬리 보톡스입니다. 처진 입꼬리는 인상을 좀 어둡게 만들고 인상이 좀 안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데 개인의 입술 상태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입술 필러를 하면서 함께 입꼬리 보톡스를 병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입술 필러와 입꼬리 보톡스 모두 가격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국산과 수입 필러의 차이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2025년 입술 필러의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핵심은 바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것,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단순히 유행을 따라 이 모양을 하고 싶어요 라고 유행을 쫓기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과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추구미를 명확히 하고 나에게 어떤 것이 어울릴지, 내 입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 모양에서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숙련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미온의 최호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